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각지슬입니다.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앞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하위권이냐, 중위권이냐, 리그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포스트 시즌의 가능성을 가름할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3승 7패의 두 팀, 8위 BJF 리테일 CEO와 7위 화성식 코리오가 격돌할 12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이지명, 이지현 선수와 사지명, 김승재 선수가 만났습니다. 공격적이고 와일드한 이지현 선수, 뛰어난 감각으로 전투에 강한 김승재 선수를 맞아 어떤 대결을 보여줄까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3승 2패로 김승재 선수가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국에선 식스맨 이창석 선수가 이지명, 강유택 선수와 운명의 재대결을 펼칩니다. 2라운드 안성준 선수에 이어 3라운드에서 강유택 선수까지 꺾으면서 이변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퓨처스리거 이창석 선수. 100일 만의 재대결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최근 2연승으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강유택 선수는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3국에선 사지명 진시영 선수와 주장 박정환 선수가 대결합니다. 국내외 21연승을 질주 중인 박정환 선수. 이번 대결에서 1승을 더 보태줄 수 있을까요? 10라운드와 11라운드에서 휴식을 취하며 승부르기를 마쳤을 진시영 선수. 건투를 빕니다. 4국에선 허용호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삼지명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지난 11라운드에서의 승리로 긴 연패를 마감한 두 선수. 이번 대결에서 둘 중 한 사람은 연승의 시작을 알릴 수 있겠네요. 초고속 형세 판단의 허용호 선수와 두둑한 배짱의 최재영 선수. 연승 가도에 들어설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5국에선 주장 이동훈 선수와 오지명, 송지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주장으로 틀이 잡힌 이동훈 선수와 리그 중반 이후 승리의 맛을 알아버린 송지훈 선수. 98년생 동갑내기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 기대해주세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8대 52로 화성식 코리오가 미세하게 우세하다는 전망입니다. 확실한 1승 카드 박정환 주장 덕분에 화성식 코리오의 오더가 한결 수월해 보인다는 분석이지만 이창석의 활약과 허영우의 연승이 동반된다면 BJF 리테일 CEO로서도 해볼 만한 한판인데요. 승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화성식 코리아와 BJF 리테일 CEO가 격돌해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BJF 리테일 CEO팀과 화성식 코리오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은 나란히 3승 7패를 기록하면서 좀 하위권에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팀 정말 앞으로는 져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물론 지더라도 플레이오프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대결 경쟁팀과의 대결이거든요.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한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절박한 라운드가 될 텐데요. 오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성식 코리오 팀은 7위, 그리고 BJF 리테일 CEO팀은 8위.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3승 7패 역시나 성적도 또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위, 5위, 6위 다 이제 5승 5패, 5승 6패. 그러니까 이 팀하고 이제 같이 싸우려면은 지금 이제 3승 8패로 떨어져서는 곤란하고 네. 4승 7패로 올라가야 이제 뭔가 경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두 팀 모두 정말 중요한 한판입니다. 네, 이번 후반기 라운드에도 리벤지 매치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일단 장고대국은 이지현 선수와 김승재 선수가 만났습니다. 서로 비슷한, 랭킹도 비슷하고 뭔가 이미지도 비슷하고 동갑내기고요. 네, 그리고 허리층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선수들끼리의 네. 대결인데 정말 꼭 이겨야 되는 그런 한판이죠.
네, 이국 속기 대국은 다시 한번 퓨처스 리거인 이창석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이 전반기 라운드에서 두 선수가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창석 선수가 승리하면서 팀 승리까지 또 연결을 시켰어요. 네, 강유태 선수가 아마 딱 오더를 보고 굉장히 지금 벼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오더입니다. 네, 가장 기대되는 대국 중에 네. 한 판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진시영 선수, 이 박정환 선수의 연승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박정환 선수 지금 KB 바둑리그 8연승 중이죠. 진시영 선수는 지금 두 개 라운드를 지금 쉬면서 재충전을 했고요. 진시영 선수가 과연 얼마큼 준비를 잘했을지 궁금한 한판 승부입니다. 네, 사국 속기대국 역시 전반기에서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허영호 선수와 최재영 선수가 만났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올해 굉장히 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고요. 네, 전반 라운드 때는 허영호 선수가 대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역전승이기 때문에 마음이 뭐 그렇게 편하진 않을 테고 최재영 선수 입장에서도 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리했던 바둑이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치입니다. 네. 오국 속기대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이번에도 주장을 또 만나게 됐는데요. 저번 라운드에서 티브로드의 강동윤 선수와 만나서 이제 대승을 거둔 기억이 있죠. 네, 뭐 저번 라운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컨디션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동훈 주장도 주장으로서의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동갑내기의 대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 라운드에 이어서 리벤지 매치가 많은데요. 어떻게 좀 진 선수들이 좀 복수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뭐 진 선수들은 그만큼 뭐 많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을 테고 이긴 선수들은 전반기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양 팀 모두 좀 중요한 한 판이 되겠는데요. 어서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BGF 리테일 CU팀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네, 장고 대국에서 김승재 선수와 이지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김승재 선수도 올해 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네. 보내고 있어요. 아까도 가장 먼저 와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양 팀의 선수들, 특히 주축 선수들이 진짜 이렇게까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고요. 네. 네, 속기대국입니다. 이창석 선수와 강유택 선수. 이번에도 이창석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한다면 CU팀이 거의 승리할 수도 있다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창석 선수는 과연 이 선수가 퓨처스 리거 선수인지 바둑리그 선수인지 네.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기자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바둑리그 선수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익숙한 KB 바둑리그 무대가 익숙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정환 선수. KB리그 연승 말고 이제 전체적인 연승은 21연승에서 끝이 났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서 천여의 구단에게 지면서 끝이 났긴 했는데 약 한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연승을 거뒀고 한 판 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컨디션 어디 안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진시영 선수는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요. 진시영 선수가 지금 표에 나오네요. 올해 KB 바둑리그에서 1승 6패,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성적을 네. 거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시영 선수 하면은 느낌이 딱 허리 라인을 받쳐줄 만한 선수다. 그러니까 한 5할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선수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유독 좀 성적이 안 좋은 기사들이 성적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KB 바둑리그는 매년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네. 3판 정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5판이 됐는데 5할이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좀 초조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은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그거를 극복하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유독 좀 극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연패, 늪에 좀 빠진 선수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두 팀 같은 경우는 아마 나도 요즘 안 좋지만 상대도 요즘 안 좋으니까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선수들이. 이럴 때일수록 이제 부담감을 좀 많이 덜어내야 할 텐데요. 어떤 선수가 더 배짱 있게 두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선수들이 이제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다 보면은 그 시즌을 좀 어느 순간 놔버려요. 그냥 올해는 좀 빨리나 끝났으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다 잡고 네. 예, 한 판 한 판 사실 이 뭐 팀도 팀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한 판 승리 수당과 패배 수당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엄청 큰 판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 끝나고 또 후회가 또 많이 남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놔버렸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박정환 선수랑 이렇게 많이 두기도 쉽지 않은데 네. 진시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면으로 보면 운이 좀 없다고 봐야 될지 굉장히 많이 뒀네요. 미니 중국식보다 한 칸 또 좁은 중국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수가 나올 때는 뭐 변형된 미니 중국식이라는 이름을 따로 이렇게 붙였는데 네. 최근에는 뭐 워낙 많이 두어져서 그냥 미니 중국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이 미니 중국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처음에 이제 나왔던 수법은 여기로 두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아기 쪽에 간격이 넓다 보니까 네. 백이 들어오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지금은 이 날일자 걸친 곳과 이곳에 이제 간격은 넓어서 백이 들어올 때는 조금 불리해질지 몰라도 이제 우아기와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네. 이곳에 집을 확실히 짓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특별히 뭐 준비한 뭔가 새로운 수가 없다면은 아마도 이제 날일자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두어졌던 보석인데요. 네. 박정환 선수의 손길은 거침이 없네요. 박정환 선수가 최근에 초반은 좀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빠르게 둬요. 그러니까 워낙 연구를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고 해서 그냥 빨리 두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도 더 빨리 두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뭐 바로바로 나오네요. 네. 근데 이 포석 자체는 워낙 많이 두어졌던 포석이고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는 포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치 선웅욱 구단을 좀 보는 듯한데요. 예전에
대국을 했을 때 제가 손이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두려고 하셨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여기서 잠깐 멈추지 않네요. 단수 치고 이곳 두고 걸쳐가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변 쪽에서 손을 빼는 수법도 두어진 적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여기 이제 돌이 왔기 때문에 하나 이제 지켜놓고 흙이 손을 빼는 바둑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는데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지금 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변화에서는 그냥 손을 빼는 것이 좀 더 포석에 좋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굳힌 거 말고 좌악이 이제 잡아둔 것까지를 가정을 했을 때 이 네. 변화는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서로 빠르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 변화 자체가 만약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프로바둑에서 많이 나왔을 리가 없거든요. 흑과 백 서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여기를 둬서 잡아도 젖혀 이어서 좌악이 집을 확실히 지킨다면 흙이 늘어서 하변 쪽을 제압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좌상기 쪽 이렇게 굳히는 이런 수가 더 크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흙도 뭐 지킨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지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젖혀서 좌악의 이 삼삼 맛도 지우면서 흙집을 또 줄이게 된다면은 너무 중앙도 당하고 하변도 당하고 다 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차라리 손을 빼서 뭐 좌변을 갈라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둔다면 이선으로 빠져서 중앙으로 도도 붙여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집으로 보면은 이곳에 늘어져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상대의 의도인 만큼 붙여서 제압하지만은 않겠네요. 네, 붙이는 수는 안 둘 것 같습니다. 참 초반에 뭐 특별한 수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한쪽은 좀 있으면 이제 10분 다 쓰고 초입 끼고 네. 심지어 박찬환 선수는 1분도 아직 사용을 안 했네요. 지금 좌악이 쪽에 어떻게 가일수를 할지 혹은 손을 돌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흑 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칸 되어 있는 자리가 좀 넓어 보여서 나가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변 쪽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어차피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끊어도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흙 쪽에서 뭐 이렇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손을 돌렸네요. 지금 하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먼저 둬도 이 붙여서 그러니까 흙도 당장 붙일
갈지 아니면은 흑도 손을 뺄 것 같아요. 그리고 백도 하변을 두기보다는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다가오는 것을 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흑의 생각은 어차피 백이 둬도 완벽하게 지금 제압당한 것이 아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다가서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 쪽으로 다가설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위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보면 볼수록 여기 오게 되면은 이곳의 맛이 이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쪽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두 칸을 벌릴 때 백 모양을 좀 가릴 수를 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를 뭐 한 수 더 둬서 가일수하는 거는 너무 돌이 느리고 중복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안 둘 거예요. 여기를 둘 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일단 한 칸 띄워서 흑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고, 30초. 그것이 아니라면은 둘, 셋, 얘 먼저 네, 공격을 하나요? 먼저 공격을 해서 다섯, 일곱, 여덟. 여기가 더 낫겠는데요. 일단 뭐 좌변 쪽은 뭐 날일자로 가야 될지 씌워야 될지 아니면 여길 두고 붙여야 될지 지금 판단이 쉽지가 않아서 좌변 쪽을 바로 두는 것보다는 하변 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네, 역시 그쪽을 먼저 물어보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흑의 선택이 사실 어려워요. 바로 둔다고 해도 이제 붙여서 둬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둘 것인지, 안 둔다면 그냥 둘, 셋, 두텁게 한 칸 띄워서 다섯, 여섯, 백이 또 둬도 일곱, 여덟. 약간은 좀 찜찜하기 때문에 네 번 남았습니다. 막상 집이 되면 커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실전에서 선택한다면은 딱히 넘어가는 게 진짜 깔끔하다라는 수익기가 안 되면은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지, 이런 게 지금 이런 수를 노리고 있나요? 일단 이 귀로 뭐 수를 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돌이 오면은 붙여서 넘어가는 것, 약간 그거에는 조금 방해를 받고 있어요. 네. 이제는 흑 두 점 쪽보다는 30초. 귀 쪽으로 좀 하나, 둘, 눈을 돌리겠다는 네. 뜻인데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다섯, 날일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네. 보이고요. 아홉. 여기서 백의 응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백이 뭐 맞고 밀어갈 때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 뭐 수익기가 역시 너무 빠른가요?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두고 막을 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살자는 뜻은 아닐 거예요. 확실히 살지도 못하고 네. 이것보다는 이제 끊어서
끊는 지금 수익기를 아마 하고 있을 텐데요. 아래쪽으로 단수 치는 거는 축이 흑이 유리하고 위로 막아도 도서. 여기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여기를 그렇다고 넘어간다고 해도 넷, 찝는 순간 다섯, 맛보기가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늘겠다라는 걸로 봐야겠네요. 막는 거는 끊겼을 때 막상 되게 어려워 보이고요. 느는 거는 나와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게 되면은 차단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기서 흑도 좀 삶을 도모해야 할 텐데요. 근데 이거는 진시영 선수가 수익기를 잘 해야 될 텐데 여길 둬서 지금 이런 자세가 되면은 나와서 끊어도 이 한 점을 잇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면은 이곳이 옥집이기 때문에 전체 대마가 셋, 너무 위험하거든요. 다섯, 거의 이건 잡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어디로 둬야 될지 여길 두고 여길 두고 끊고 이으면은 막아서 오히려 이건 백이 잡힙니다. 백이 곤란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끊으면은 이 부분을 이제 약점을 지키면은 막아서 30초. 이거는 지금 하나, 살아 둘, 있죠. 지금 이 네. 돌은 살아 있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귀가 잡히지는 않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백이 잡으러 가려면은 이렇게 두고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의 맛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막상 이래도 어렵네요. 아니죠. 이렇게는 안 되네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것도 젖히면은 바로 지금 촉촉수네요. 빈 삼각은 그쵸? 일선의 날일자와는 좀 다른가요? 아니요, 빈 삼각도 지금 이 대마를 계속해서 노리는 그런 수죠. 근데 흑이 지금은 살려고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여기 젖히는 거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젖히면 사실 아까부터 쉽게 살 수는 있는데 이 교환 자체가 너무 악수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좋을 수가 없고요. 30초. 하나, 흑이 끊고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확실히 사는 게 아니네요. 여길 두면은 아홉, 열. 이거는 잡혀요. 이렇게 되면 잡힙니다.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귀로 두면은 패가 되고 이것도 결국은 당장은 안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백이 잘 됐다고 보입니다. 네, 완벽하게 네.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흑이 뭔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깔끔하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뭐 아까 전처럼 패가 남기고 살게 된다면은 흙이 귀에 들어가서 뭐 득이 전혀 없습니다. 6, 7, 8, 9. 아, 이거는 네, 좀 있으면 실시간 스코어가 바로 바뀌겠는데요. 좌변에 있는 흙 2점이 너무 약해지는데요. 그쵸. 물론 뭐 냉정한 선택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너무 괴롭습니다. 좌변 2점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면 박정환 선수가 빈 삼각으로 잡으러 가는 수가 좋았다는 뜻일까요? 돌이켜 보면 흙이 이제 귀에 들어간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 둬서 좀 백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흔히 또 하는 말 있잖아요. 막상 또 노타임으로. 네, 멋지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중앙 쪽에서 쉬어가는 것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치 박정환 선수는 이 모양은 당연히 여기. 여기 또 놓고 보니까 거- 시원시원한데요. 거기 같네요. 네. 놓고 보니까 30초. 하나, 이런 데를 이제 나와봤자 어차피 한 칸 셋, 뛰면은 넷, 계속해서 괴롭다 다섯, 그런 거죠 여섯, 지금. 일곱, 여덟. 일단 진시영 선수가 시간적인 압박이 엄청 크겠네요. 네. 박정환 선수가 지금 뭐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지금 약점이 보이는 그런 수들을 두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박정환 선수의 이 속기가 정말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초. 첫 번째 좌기 전투에서는 백이 좀 포인트를 올린 상황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진시영 선수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BGF 리테일 CU팀의 경기입니다.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 박정환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셋, 넷, 지금 진시영 선수가 좌변 쪽을 일곱. 어느 정도 이제 삭감을 하고자 이 자리로 모양을 펼치자 박정환 선수가 안쪽에서 뭔가 잡자는 행마가 아니라 일단은 중앙 쪽에서 씌워가면서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중앙이 두터워지면은 이 상변 쪽 흙이 벌려놨던 이곳을 들어가서 이 한 점을 또다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선수가 듣는다고 해도 네, 사실 흙의 연결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흑돌은 거의 제압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30초. 좌변 하나, 쪽 돌은 뭐 살리기가 셋,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넷, 그렇다고 집이 되면 다섯, 너무 크기 때문에 여섯,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인다든지 해서 아홉. 뭔가 좀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진시영 선수가 두는 저수가 뭐 이 모양에서는 정수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곳을 젖혀서 늘어만 준다면은 귀에서 이제 사는 것이 남아 있고 뭐 바로 살 수도 있어요.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정환 선수도 아마도 단수 치고 도서 단수 치고 나오면은 10초. 하나, 뭐 계속 전체를 공격하는 공격하는군요. 넷, 다섯, 이런 식의 진행이 여섯, 되지 않을까 일곱, 예상이 돼요. 여덟, 아홉. 바로 끊어가네요. 그러니까 진시영 선수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가 좋다는 생각은 단 1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시영 선수 입장에서는 좌상기의 백 모양을 다 집으로 지어주면은 너무 대책이 없으니까 좀 불리해 보여도 이런 승부를 걸어가서 혹시라도 좋은 수순으로 타결을 하면은 그때는 또 해볼만 하거든요. 박정환 선수는 오늘 뭐 시간 30초. 압박으로 둘, 작전을 짜고 나왔는지 네. 처음부터 여섯, 일곱, 상대를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코어가 약간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괴롭네요. 나오면은 분명히 안 좋은 싸움인데 그렇다고 또 뭐 안 나올 수도 없고 30초. 하나, 둘, 셋, 여기를 네. 뭐 어디서부터 다섯, 좀 도움을 여섯, 주자니 일곱, 괜히 자칫 이런데 잘못 여덟, 뒀다가 그냥 열. 두 번 남았습니다. 한 번 손 빼고 좌상기 지켜도 흙이 먼저 둬도 사실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나와야 할까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운데요. 바둑 흐름으로 보면은 저 실시간 스코어도 어떻게 보면은 6대 4도 잘 봐준 것 같아요. 흑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승부는 지금 6대 4 정도일지 몰라도 네. 지금 여덟, 아홉, 뭐 시간은 없고 뭔가는 봐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실제로는 훨씬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약간 고민이 되겠죠? 이어야 할지. 여기로 둬도 지금 일단 방어가 되긴 돼요. 끊어도 있게 되면은 딱히 수단은 없네요. 네, 뭐 먹여치거나 이런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박정환 선수의 속도와 이 수법, 착점은 그냥 인공지능이 뭐 빨리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인터넷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진시영 분 남았습니다.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정말 이 생각 시간이 짧은 KB 바둑리그 속기 대결에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시간 공격이 초반부터 나오는 거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 공격 한다고 해도 보통은 이제 거의 같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뭐 시간 공격 당하는 쪽이 가끔은 반대로 시간 공격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 지금까지는 둘, 셋, 일단 네. 바둑 외적인 다섯, 부분은 일방적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처음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밑으로 받아달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러니까 받으면 사실 뭐가 딱히 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갈 때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과연 뭐가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선수가 생각할 거는 이 변화 일단 이렇게 두면은 흙에 뭔가 좋은 수순이 있나. 두 번째는 그냥 여기 둬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차단당해도 젖히면은 어차피 차단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려는 세 번째가 아예 그냥 이돌까지 수중에 넣겠다. 네. 가장 좀 강수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막으면 아마도 이제 마지막 젖혀서 이어서 둘, 셋, 연결하면은 네. 지켜갖고 다섯, 이렇게 수순만 여섯, 진행된다면은 일곱, 백이 좌상기 여덟. 쪽을 지켰는데 흙이 차단했을 때 백이 뚫고 나온 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괜찮아요. 이때 백도 계속해서 나올까요? 분위기로 봐서는 뭐 계속 공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정환 선수의 선택이 단 한 번도 좀 유리하다고 뒤로 가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둘 거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강하게 뒀을 때 흙이 딱히 반격할 만한 곳이 별로 보이진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드디어 움직입니다. 일단은 참 글쎄요,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 있고 일단 네. 버티고 싶거든요. 물론 위험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런데 그냥 마치 삭감하듯이 둬서 상변부터 좌변까지 이 집이 다 집이 되면은 마지막 하나, 흙이 뭐 다른데 엄청난 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흙도 사실 우하기 다섯, 빼면은 여섯, 크게 자랑할 만한 집이 없어요. 예, 일단은 있고 좀 버텨야 할 것 같고 이런 모양이 흙한테는 나중에 이제 좀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를 젖혀서 물러나게 하고 끊는 거는 계속 패로 버티고 네. 한 집 정도는 대충 있는 모양이거든요. 진시영 선수의 수있기는 이제 여길 둘 때 한 칸 정도 뛰면은 일단은 이렇게는 차단되지 않는다. 이거는 연결이잖아요, 절묘하게. 그래서 거기를 끊고 싶어서 이런 곳을 늘면 두고 둘 때 여기 붙여가고 하면은 뭔가 자세가 좀 나오기 네. 시작해요. 이렇게 쌍립된 되면은. 자리가 또 급소이기도 하고요. 네. 과연 이 형태에서의 급소는 어디일까요? 이런데 이제 날일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 공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있게 되면은 막아서 나가면은 이쪽으로 이으면 되니까 네. 날일자 정도 하고 또 뭔가 이런 거를 걸어가겠네요. 이렇게 만약 뒤로 굴복시키면 젖혀서 근데 이래도 바둑은 전체적으로는 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상기가 산다고 해도 아직 중앙흙도 또 완전히 살아있지도 못하고요. 그쵸. 여기는 압박을 해 들어가면은 뭐 이 정도까지는 백 출발 중앙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는 선수가 듣는다고 봐야 돼요. 네. 박정환 선수도 드디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공격을 선보일지 좀 궁금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그쪽 부분에서 뭔가 집을 나게 하는 건 맞겠다. 중앙 쪽으로 두면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전체를 공격을 하는 네, 건가요? 물론 뭐 잡으러 가는 쪽도 떨리겠지만 네. 솔직히 보면은 이거 뭐 떨리긴 해도 죽을 확률이 더 많지 않냐. 하나, 냉정하게 보면은 둘, 셋, 그런 넷, 생각을 할 수 다섯. 있죠. 여섯, 일곱, 여덟. 원래 예전에 박정환 선수라면은 워낙 좀 냉정하게 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데 이제 지키면서 지킬 건 지켜놓고 잡으로 공격을 엿볼 것 같은데 뭔가 오늘의 이 컨셉은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왠지 30초. 하나, 이 부분이나 여기 둬도 물론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인데 아예 다섯, 그냥 여섯, 승부로 가지 않을까. 아홉. 예. 뭔가 그날의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가 이런 교환이 지금 되어 있으면은 흙이 미리 해놨으면은 이쪽 민다든지 뭔가 뭐 붙인다든지 했을 때 베개 돌도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돌 자체가 악수니까 지금 안 해놨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뭔가 돌과 돌이 엮인 다음에 그때 두면은 셋, 뭐 너무 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섯, 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섯, 이 부분에 지금 여덟, 여유가 있다. 아홉. 진시황 선수가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진시황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그렇게 싫지는 않을 수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뭔가 발견만 해내면은 바로 저 스코어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잘 살아두기만 한다면 그래도 백형태를 꽤 잘 깨고 산 거거든요. 그쵸, 많이 깬 거죠. 문제는 이 초읽기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 둘, 그런 수순을 셋, 과연 찾아낼 넷. 수 있느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튼튼하게 이어두었습니다. 백은 여기 미는 것 아니면 막는 것. 모양은 사실 상변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나가서 끼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이제 붙인다든지 했을 때 맛이 나쁘기 때문에. 근데 박정환 선수가 차라리 여길 둬서 30초. 하나, 여길 두더라도 뭐 지켜진다. 이곳 흙의 약점 때문에 그렇게 수익게 한다면은 중앙을 둘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두텁게 넘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나오는 걸 생각한다면은 밀어서 느는 행마보다는 날일자로 해서 끊는 것과 붙여서 나오는 것을 노리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백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까지 둬야 되거든요. 마지막. 이거는 뭐 하나, 둘, 셋. 그래도 최대한대로 궁도를 넓혔으니까 네. 뭐 이 정도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먼저 붙였네요. 먼저 붙였어요. 이때 백은 바로 응수를 해야 할까요? 여기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일단은 뭐 급소로 딱 보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압박을 할 것 같고요. 조금 이른 시기에 실시간 스코어가 7대 3까지 네. 바뀌었네요. 이건 제가 볼 땐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안 돼 있는 게 의외로 지금 교환이 돼 있으면 뭐라도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뭐 다 돌이 다 연결한다고 해도 뭐 한 집 집도 형태가 없기 뭐 한 때문이에요. 집도 안 나 있잖아요. 네. 좌상기 같은 경우는 뭐 패를 굴복시킨다고 해도 한 집도 안 나요. 여기는 둘, 막아도 젖히면은 넷, 옥집이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저는 제가 흑이면 저는 무조건 잡혔다고 볼 것 같아요. 도저히
밑에 쪽에서도 집이 나지 않고 30초. 또 하나, 중앙에서도 둘, 셋, 그러니까 흑이 집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섯, 여섯, 집 모양을 두 집을 내서 사는 건 불가능하고 뭔가 백의 약점으로 4번 남았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네. 되는데 왠지 이 형태에서 좀 흑차례여야만 할 것 그쵸. 같은 흑 그런 차례면은 느낌이 좀 괜찮아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네. 붙이면 탈출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백이 한수심을 할 상황도 아니고 백은 이 부분 치받는 거 아니면 여기 막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30초. 일단 깔끔해 하나, 보입니다. 막는 것도 깔끔해 네. 보이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대마는 잘 안 잡힌다는 게 정설이긴 한데 대마 불사라는 말도 있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그래도 여기 날일자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좀 비집고 여덟, 나와야 아홉. 뭐가 될 것 같거든요. 막으면 여길 두고 단수 치고 30초. 하나, 둘, 셋, 넷, 참 진짜 다섯, 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 한 집은 나 있어요. 선수 한 집은 있는데 여기가 뭐 연결한다고 해도 상변 쪽에 끊는 것은 어떨까요? 이 부분이요. 네. 여기랑 수상전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백이 거의 자체적으로 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이곳에 뭐 약점이 없다면 그냥 잡는 게 이득입니다. 30초. 하나, 그러니까 단수를 치고 막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끊기면 뒤로 둬야 되고 중앙 이런 데 끊기면은 이어서 두기에는 이거는 탈출이 가능해지기 네. 때문에 이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백의 약점이 좀 늘어나는 네. 꼴이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건 일단은 뭐 여섯, 여기 저는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홉. 네. 최대한대로 그래도 뭔가 궁도를 넓히면서 조금이라도 백의 약점을 노릴 수 있는 곳. 백은 붙이고 막을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시켜놓고 막는 것까지 선수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대마 자체가. 그리고 막상 흑이 그렇게까지 수가 많지가 않아서 수상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네, 뭐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해설할 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저라면 어떻게 둘까, 뭐 나라면 어떻게 둘까 이런 식으로 해설을 좀 많이 하고 네. 수를 읽는데 뭐 맞아요. 하나도 안 보여서 지금 네. 둘, 그러니까 셋, 넷, 이 다섯, 다음에 뭐가 여섯, 보이지가 않아요.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와서 이제 끝나요. 이것까지는 이어야죠, 100이. 아마 여기는 안 받을 거예요. 네.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볼 것도 없이 흑이 이건 안 되고요. 일단 뭐 이런 데를 붙여보나요? 차단하면은 나가서 이거는 뭐 굉장히 찝찝해 보이잖아요. 있게 되면은 막아서 이거는 살았어요. 이렇게 되면 잡는 것과 연결이 맛보기라서 여기 셋, 붙이는 게 뭔가 가장 백으로 소 하여금 자리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좀 찜찜하게 할 것 같은데 네. 백은 그냥 있고 연결하면은 잡고 그러고 단수 쳐서 살자고 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두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노릴 수가 없어요. 찝어도 끊으면은 30초. 하나, 이것과 이것이 맛보기거든요. 셋, 넷, 다섯, 막는 거는 조금 위험해져요. 막으면은 아홉, 열. 세번 남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차단하고 이어서 두면은 뭐 연결은 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지금 모양 자체가 여기를 있는 게 거의 뭐 보면 볼수록 당연한 수가 아닐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러니까 흑이 여기 나가는 게 일단 일반적인 걸로 보이는데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살면은 사실 그 다음이 없거든요. 자산기는 다 잡힌 건 확실하고 네. 뭐 이런 거 미는 거 선수 해도 좌변 살면은 하변 이걸 뭐 잡을 수 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살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 흑이 수순을 좀 셋, 연장하려면 이어야 돼요. 근데 이어야 되는데 여섯, 백이 차단한다면 여덟, 아홉. 이거는 뭐 좀 더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이었어요. 여기로 이제 단수 치거나 끊어서 두면은 확실히 잡히긴 했지만 연결이 아니라 이 부분을 늘면은 아예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꿔치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부터 흑이 좌하기 쪽에 좀 끊어놨다면 얘기가 근데 너무 결과론이죠. 왜냐하면 네. 이런 교환 자체가 셋, 백이 이 도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악수가 될 수가 네. 있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살아주네요. 네,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결하면은 단수 쳐서 똑같아요. 네. 연결한 거랑 똑같고 이제 흑이 이걸 이제 연결해서 살 수 있느냐? 자세가 좀 나오는 거 여기서 이제 이곳을 단수 쳐서 둔다면 하나, 단수 치고 호구 치면은 넷, 약간 자세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여섯, 이건 나오는데 일곱, 여덟, 아홉. 진시영 선수가 둔 수는 여기로 둬서는 아까처럼 못 산다고 본 거예요. 네. 예. 이 자리 둬도 젖혀서 이 부분에서 한 집 안 나고 상변은 어차피 막아도 젖혀서 네. 집이 안 난다. 그러니까 지금 둔 거는 탈출을 해야 된다는데 여길 뒀을 때 30초. 하나, 찝으면은 둘, 셋, 이것도 네. 곤란하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볼까요? 여기 둘 때 100은 있는 게 모양이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하다 싶으면 사실 여기로 이어서 둘 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도 단수 치고 이어놓을 때 중앙 쪽에서 사실은 뭐 될 상황은 아니에요. 둘, 단수 치고 여기 네. 느는 게 선수라고 해도 이게 여섯, 일곱, 씌우는 게 안 돼요. 예, 아홉, 잘 포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이을 것 같습니다. 이어도 곤란해요. 여기 어떻게 행막이가 어렵습니다. 연결하는 거는 잡으면은 되게 끊어서 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은 지금 쉬운데 그냥 이렇게 두겠네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거기로 여섯. 있고 이으면은 막아서 역시나 전체를 공격을 하고요. 이거를 두면은 단수 쳐서 실시간 스코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잡힌 것 같습니다. 못 살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바꿔치기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진시영 선수는 글쎄요. 마지막 하나,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라운드 2 라운드를 쉬면서 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근데 일단 뭐 박정환 선수의 이 공격력 그리고 승부 호흡 너무 잘 둔다고 밖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좌상기에서마저 백이 또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